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설계도를 보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기체 하부에 덩그러니 비어있는 거대한 공간, 이 정체불명의 빈 공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대한민국 항공공학의 가장 위대한 마법이자 치밀한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 설계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장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평범한 4.5세대 전투기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로 탈바꿈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유전자, 즉 내부 무장창을 위한 완벽한 공간 설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텔스기라고 하면 미국의 F-35나 F-22처럼 처음부터 매끄러운 외형을 가진 전투기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대한 개발비와 고도의 기술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국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냈을까요? 오늘 상식을 뒤집는 과학에서는 그저 단순한 무기 소개가 아닌 유체역학과 전자기학, 그리고 국가 지정학적 전략이 융합된 KF-21 내부 무장창의 경이로운 과학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왜 처음부터 완성형 스텔스기를 만들지 않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많은 밀리터리 덕후들과 비판론자들은 말합니다. 무기를 밖에 달고 다니는 전투기가 무슨 스텔스냐, 결국 반쪽짜리 기술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네, 현재 실전 배치를 앞두고 양산 중인 KF-21 블록1은 미사일을 기체 하부에 반매립 형태로 장착하는 4.5세대 전투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단계적 개발 전략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당장 도태되어가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야 하는 절박한 시간적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려다 개발 기간이 늘어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블록 1과 블록 2로 이어지는 진화적 아키텍처입니다. 기체의 기본 뼈대와 비행 성능을 먼저 완벽하게 검증한 뒤 내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스텔스 성능을 완성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진화의 중심에 바로 오늘 설명할 내부 무장창이 존재합니다. 전투기 설계에서 내부 무장창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빈 상자를 집어넣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체의 무게중심, 구조적 강도, 연료 탱크의 배치, 그리고 초음속 비행 시 가해지는 엄청난 공기역학적 충격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 극한의 공학적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텔스기에게 내부 무장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까요? 왜 미사일을 기체 바깥에 달고 다니면 스텔스 성능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는 물리적 개념에 숨겨져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한 뒤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전파의 양을 측정하여 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아무리 기체를 레이더 전파를 튕겨내기 좋은 매끄러운 각도로 정교하게 깎아 만들어도 기체 외부에 미사일과 같은 돌출물이 생기는 순간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미사일의 둥근 머리 부분, 조종 날개, 그리고 무장 장착대 사이의 미세한 틈새들은 전파를 사방으로 난반사시키는 완벽한 전파 반사기 역할을 합니다. 이 현상을 전문용어로 공동효과, 캐비티 이펙트와 다중 반사, 물티바운스라고 부르며 이는 스텔스 성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놀랍게도 겨우 손가락만 한 미사일 날개 하나가 반사하는 레이더 전파의 양이 잘 설계된 스텔스 전투기 전체가 반사하는 전파의 양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는 순간 전투기의 RCS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은밀히 침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무장과 탐지 센서들을 기체 내부로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기체의 표면을 그 어떤 돌출물도 없는 매끄러운 단일 곡면과 직선의 조합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하지만 무장을 내부에 넣는 것은 공기역학적으로도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미사일을 내부에 수납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기 저항의 증가와 기동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날렵함과 은밀함 사이에 팽팽한 줄타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KF-21 개발진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체 설계 초기부터 고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초음속 기동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보는 독특한 다이아몬드형 날개와 경사각입니다. 특히 기체 배면의 반매립 무장창 설계는 매우 영리한 절충안이었습니다. 미사일의 절반 정도를 기체 내부로 밀어넣어 공기 저항과 전파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향후 완전한 내부 무장창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간적 여유를 완벽히 확보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매립식 장착법 덕분에 KF-21은 블록 1 단계에서도 동급의 4.5세대 전투기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전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자랑합니다.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거리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는 실전적 우위를 점한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전파는 금속 모서리나 틈새를 만나면 강하게 산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데 KF-21의 반매립 무장창은 미사일과 기체 표면의 결합부를 특수 설계하여 이 회절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구조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수많은 풍동 실험과 전자파 측정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연구원들은 밤낮으로 모델을 깎고 다듬으며 전파 흡수 소재와 전파 산란 설계의 미세한 오차를 잡아내기 위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 덕분에 KF-21은 단순한 4.5세대를 넘어 5세대로 즉각 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항공 전문가들이 이 반매립 구조의 내부 공간 설계를 보고 한국인들이 무서운 함정을 파놓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공학적으로 기체 하부의 빈 공간은 단순한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정밀한 중량 분배와 유체역학적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남겨둔 극도의 정밀 영역입니다. 이 공간의 부피와 형상은 장차 탑재될 국산 무장들의 물리적 재원과 완벽히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국의 F-35처럼 처음부터 완벽한 스텔스 무장창을 장착하고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미국조차도 눈물을 흘려야 했던 스텔스 개발사 최악의 함정, 바로 개발비 폭등과 일정 지연이라는 냉혹한 현실적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방비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F-35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외형 설계의 복잡성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개발 예산은 수백조 원 단위로 폭등했고 전력화 일정은 10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려 했던 과도한 욕심이었습니다. 스텔스 비행 성능, 내부 무장창의 기계적 신뢰성, 그리고 센서 융합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다 보니 한 분야에서 발생한 사소한 결함이 전체 프로젝트를 마비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내부 무장창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작동과 미사일 방출 장치의 결함은 조종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초음속 비행 중 무장창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미사일이 걸려버리면 기체는 순식간에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록히드 마틴의 수많은 천재 엔지니어들도 수년간 매일 밤샘 작업을 하며 설계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개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미 의회에서는 연일 프로젝트 폐기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이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엄청난 자금의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의 F-22 랩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는 명성 뒤에는 대당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결국 미국 스스로 양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스텔스를 고집한 대가는 참혹한 경제성 상실이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F-35와 같은 수준의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담하건대 우리의 제한된 국방 예산과 기술 수준으로는 개발 단계에서 예산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완전히 좌초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군 수뇌부는 이러한 미국의 실패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100점짜리 무기를 만들려다 포기하지 말고 80점짜리를 먼저 제때 만들어 쓰고 차근차근 100점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철학인 진화적 개발 방식입니다. 무모한 도전을 피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않는 가장 똑똑한 우회로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타당성은 KF-21이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시제기 비행에 성공하며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짰습니다. 블록 1에서는 초음속 비행 성능과 기본 무장 발사 능력을 신속하게 안정화하고 블록 2에서 내부 무장창이라는 최고 난도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할 정복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덕분에 KF-21은 개발 시작 후 단 수년 만에 초음속 돌파와 무장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은 한국의 경이적인 개발 속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 걸린 길을 대한민국은 단숨에 따라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기저에는 KAI 엔지니어들의 영리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록 1을 조립하면서도 이미 블록 2의 완성형 모습을 설계도에 완벽하게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체 내부의 배선 하나, 볼트 구멍 하나까지도 미래를 위해 미리 뚫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중에 방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와 배관을 미리 시공해둔 아파트 설계와 같습니다. 초기 건축 비용은 줄이면서도 향후 리모델링 가치를 극대화하는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부품 조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체 내부에 한정된 공간을 두고 연료 탱크와 유압 라인, 그리고 최첨단 전자장비들이 벌이는 치열한 공간 확보 전쟁의 결과물이 바로 KF-21의 내부 무장창 설계도입니다. 이제 KAI의 설계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KF-21 기체 배면을 3D 그래픽으로 뜯어보면 블록 1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사발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직사각형 방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적 예약 설계입니다. 전투기 설계에서 가장 무겁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연료 탱크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위해 무장을 내부에 넣으면 연료 탱크가 작아져 항속거리가 줄어드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KF-21은 영리한 동체 설계로 이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연료 탱크의 형상을 기체 상부와 날개 안쪽 깊숙이 밀어넣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기체 정중앙 하부에 내부 무장창을 배치함으로써 무장 장착 여부에 따른 기체의 무게 중심 변화를 최소화하는 완벽한 밸런스를 구현해냈습니다. 무게 중심의 안정성은 급박한 공중전 상황에서 전투기의 생존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급격한 급선회 기동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면 제어 컴퓨터의 과부하가 걸리거나 비행 궤적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블록 1 기체 내부에 이미 블록 2 전용 고압, 유압 라인과 광섬유 디지털 배선망이 사전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차 무장창문을 제어할 유압 모터와 미사일 발사 통제 컴퓨터를 장착할 때 기체를 뜯어 고칠 필요 없이 커넥터만 꽂으면 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러한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의 설계는 전 세계 전투기 업그레이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의 모듈러 아키텍처입니다. 기존 전투기들은 블록 업그레이드를 할 때 기체 뼈대를 자르고 배선을 새로 까느라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단 몇 달 만에 블록 1 기체를 블록 2 스텔스기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기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지 않고도 야전 정비창 수준에서 신속하게 스텔스 패키지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 작전상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빈 공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무장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블록 2 내부 무장창은 기본적으로 사거리 120km가 넘는 현존 최강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사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향후 독자 개발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나 정밀 유도 폭탄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가변형 장착대 설계가 적용됩니다. 하나의 무장창에서 다양한 임무에 맞는 무기 조합을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춘 것입니다. 이를 위해 KAI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다목적 발사대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 발사대는 무장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유압 압력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무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체와 충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분리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다목적성 덕분에 KF-21은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 타격, 함정 타격 등 다양한 현대전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멀티롤, 몰타이롤, 스텔스 전투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도상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과
실제로 마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무장창 문을 열고 미사일을 안전하게 발사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영역인 유체역학적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왜 전 세계에서 단 몇 개 국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왜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내부 무장창 설계 결함으로 수많은 시제기를 날려 먹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공기에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힘에 있습니다. 전투기가 마하 1.5 이상의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기체 주변의 공기는 마치 강철처럼 단단한 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 하부의 내부 무장창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속도의 공기 흐름이 텅 빈 무장창 내부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무장창 내부에서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면서 엄청난 소용돌이, 즉 와류 포텍스가 발생합니다. 이 와류는 무장창 내부의 압력을 극도로 높이고 기체 전체를 심하게 흔드는 격렬한 공명 현상, 에로 아쿠스틱 레서넌스를 유발합니다. 이 공명 소음은 무려 160데시벨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록 콘서트장의 소음보다 수만 배나 강한 물리적 진동으로 무장창 내부에 장착된 미사일의 정밀 전자 회로를 순식간에 파괴하거나 심지어 전투기의 기체 구조물 자체를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미사일을 분리하는 순간입니다. 무장창 문 밖의 초음속 기류는 미사일을 기체 안쪽으로 다시 밀어 넣으려는 강력한 압력을 행사합니다. 만약 미사일이 무장창을 빠져나오자마자 이 공기장벽에 부딪히면 기체와 충돌하여 대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 무장창 기술의 핵심 난제인 안전분리, Safe Separation 기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기체 하부의 특수한 공기 흐름 제어 장치인 스포일러와 독창적인 유압식 방출기, 이젝터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무장창 문이 열리기 직전 전방에 숨겨져 있던 소형 스포일러가 튀어나와 공기 흐름을 위로 꺾어줍니다. 이로 인해 무장창 입구 쪽에 인위적인 저압지대가 형성되며 공기 소용돌이와 공명 현상이 최대 70% 이상 감쇄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미사일을 단순히 자유낙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중한 유압 피스톤이 미사일을 기체 밖으로 강제로 밀어내는 방출 장치가 작동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순식간에 미사일을 초음속 기류 너머로 던져버리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방출 장치가 작동하는 시간은 단 0.1초에 불과합니다. 이 찰나의 순간 동안 유압 시스템은 수톤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을 오차없이 뿜어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좌우 균형이 맞지 않으면 미사일은 공중에서 회전하며 기체를 타격하게 됩니다. KA의 유체역학팀은 이 0.1초의 순간을 분석하기 위해 수천 대의 컴퓨터를 연결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로 수만 번의 가상 비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공기의 밀도, 기체의 속도, 무장의 각도에 따른 시나리오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죠. 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KF-21의 무장 제어 컴퓨터 SMC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조종사가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컴퓨터는 현재의 비행 속도와 고도, 받음각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유압 방출기에 가장 안전한 압력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술은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절대 불가능한 최첨단 군사 기밀입니다. 미국조차도 이 기술만큼은 한국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맨 땅에 헤딩하듯 스스로 수학 공식을 풀고 실험을 반복하며 이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완성해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유압식 방출 장치는 해외 유사 장비보다 부피가 작으면서도 방출 힘은 오히려 더 강합니다. 이는 한정된 공간에 KF-21 내부 무장창에 더 많은 미사일을 안전하게 구겨 넣을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술적 완성도는 블록이 개발에 가장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론상의 수치나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실제 지상시험대에서 수천 번의 발사 시험을 거치며 그 신뢰성을 완벽하게 입증해낸 진짜 실전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공할 만한 기술이 완성되어 KF-21 블로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과연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하늘에는 어떤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변국들이 느끼는 공포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KF-21 블로기가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기체 표면에 국산 전파 흡수 도료, 하레임을 전면 도포하는 순간
이 전투기는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합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F-35와 대등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이는 아시아 상공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제-20 스텔스기가 아시아 하늘을 지배할 것이라 호언장담해 왔고 일본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산 F-35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스텔스기를 대량 양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유지의 독립성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F-35를 수입해 쓰는 국가들은 기체에 작은 결함만 생겨도 미국 본토로 보내거나 미국의 허락을 받아 정비해야 합니다. 이른바 블랙박스 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기체의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전파 흡수 물질, 그리고 내부 무장창 메커니즘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야전 정비와 무장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주 국방의 힘입니다. 또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파괴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고 싶어 하지만 F-35는 너무 비싸고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 규제 때문에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들은 성능이 아쉽죠. 바로 이 틈새 시장을 KF-21 블로기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F-35보다 훨씬 저렴한 도입 비용과 유지비, 그러면서도 언제든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검증된 확장성을 제공하는 전투기.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카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강자인 프랑스의 라팔이나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훌륭한 전투기들이지만 태생이 4세대 기체이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을 장착할 수 있는 구조적 공간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미래 스텔스 시장에서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2 역시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우지만 체급의 한계로 인해 대형 내부 무장창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5세대 스텔스기라는 독보적인 블루오션을 개척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KF-21 개발 프로젝트와 블로기 로드맵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해당 국가들과 강력한 군사적, 외교적 동맹을 맺는 안보 동맹의 핵심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기술을 공유하는 명실상부한 선진 군사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기체 배면의 그 작은 빈 공간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지정학적 위상을 이토록 높여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변화는 완벽함을 좇다 좌절하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밀어붙인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천재적인 엔지니어링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자일 정신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종종 졸속 개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기 개발 분야에서만큼은 이 빨리빨리가 철저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KF-21 블로기의 내부 무장창은 단순한 미사일 수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고 설계한 대한민국 공학자들의 지혜의 결정체이자 우리 영공을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주 국방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철갑의 방패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미래, 기체 하부의 빈 공간이 완전히 밀폐되고 그 안에서 침묵의 미사일들이 적을 향해 조용히 조준되는 날, 대한민국의 보람에는 진정한 전설이 되어 아시아의 하늘을 호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단계별 진화 전략과 내부 무장창에 숨겨진 공학적 비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엔지니어들의 천재적인 발상에 감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과연 KF-21 블로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세계 스텔스기 순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롭고 흥미로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상식을 뒤집는 과학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KF-21에 탑재되어 적의 전차와 벙커를 단 한 발로 파괴할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유도 제어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또 다른 숨겨진 과학적 비밀들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식을 뒤집는 과학이었습니다.